1982년 영국과 아르헨티나 간에 발생한 포클랜드 전쟁은 많은 일화를 남긴 현대전이었습니다. 영국군의 해리어 전투기, 구르카 용병, 원자력 잠수함에 의한 실전 격침 살해 등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영국 해군 구축함 셰필드의 침몰입니다. 영국 해군의 42형 구축함 셰필드는 1970년대 중반에 취역한 최신형 방공 구축함이었는데요. 프랑스제 액조세 미사일 한 발에 격침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각국 해군 함정들의 저고도 미사일 대공 방어 능력에 대한 고민과 최후의 방어수단인 근접방어 무기체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영국과 아르헨티나가 박터지게 싸운 포클랜드 제도는 어떤 곳일까요? 아르헨티나에선 말비나스 제도라고 부르는데 이곳은 두 개의 큰 섬과 여러 개의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략 1800여 명의 주민이 살았는데 대부분이 영국 이주민들과 후손들이었습니다. 포클랜드 제도는 아르헨티나 동쪽으로 약 500km 정도 떨어져 있고 영국에선 무려 12,000k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영국 입장에선 지구 반대편에 있는 곳이죠. 오래전부터 영국과 아르헨티나는 포클랜드 제도의 영유권을 서로 주장하고 있었지만 실효 지배는 영국이 하고 있었습니다. 1833년 이곳을 점령했던 영국으로서는 주변 해역에 매장된 석유와 남극에 가까운 전진기지로서의 역할 등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상황은 우울했습니다. 경제적 불황은 끝이 보이지 않았고 국가적 영향력도 미국과 소련에 밀리며 과거 전 세계를 지배했던 대영 제국의 위세는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상황도 역시 좋지 않았습니다.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권은 악화된 경제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고 무자비한 철권 통치로 인해 민심은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갈티에리 정권은 이런 대중의 불만을 외부로 돌릴 곳이 필요했고 대중들의 민족주의 감정을 자극하기에는 포클랜드 제도가 적격이었습니다. 포클랜드에 있는 소비 병력은 한 줌도 안 되는 80여 명의 영국 해병대가 전부였고 이 정도면 순식간에 쓸어버릴 자신이 있었습니다. 여왕폐하 만세밖에 모르는 이빨 빠진 호랑이 영국이 지구 반대편 12,000km 이상 떨어진 이 작은 섬까지 병력을 보낼 의지도 돈도 없을 것이고 설사 보낸다 하더라도 거리 문제로 제한적인 병력만 가능할 것이기에 승리를 확신합니다. 더군다나 영국 군사력의 상징이던 항공모함 아크로얄도 1978년에 퇴역하며 영국은 장거리 원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반면 아르헨티나는 군사력의 현대화를 통해 서방의 최신 무기들을 도입했고 이 무기들 중에는 미국제 스카이호크 공격기, 프랑스제 미라주3, 슈페르 에탱다르 공격기, 액조세 미사일, 심지어는 이후에 침몰하는 셰필드와 동급인 영국제 42형 구축함, 링스 헬기, 독일제 209급 잠수함까지 보유했습니다. 소총까지도 영국과 같은 FM-8 소총이었습니다. 또한 구형이지만 영국제 콜로서스급 항공모함인 베니티5 데마이어와 미국의 브루클린급 순항함인 헤네랄 벨그라노까지 보유한 나름 남미에선 방구 좀 끼는 전력이었습니다. 당연히 아르헨티나로서는 해볼 만한 게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가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영국에는 철의 여인으로 불리던 마거릿 대처 총리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엄청난 리더십과 추진력의 소유자이자 강경파이던 대처 총리를 쉽게 생각한 아르헨티나는 당연히 피해 대가를 치르게 되죠. 1982년 4월 2일 아르헨티나군은 공격을 개시합니다. 작전명은 로사리오였습니다. 아르헨티나군 정예병력인 해병대와 특수부대가 포클랜드의 수도인 포트 스탠리에 상륙하여 순식간에 영국군 해병대를 제압합니다. 워낙 병력 차이가 심해 영국군은 잠깐의 교전 후 항복하고 맙니다. 포클랜드 총독이던 렉스 헌터경은 추방당합니다. 이 과정에서 분노한 영국인들에게 기름을 부어버리는 사진이 공개됩니다. 아르헨티나군에게 포로로 잡힌 영국 해병대의 사진이었는데요. 무기를 빼앗긴 채 굴욕적으로 땅바닥에 엎드려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자존심 세고 군부심이 있는 영국인들에겐
치욕적인 장면이었고 당연히 여론은 무력을 사용한 포클랜드 탈환을 지지했습니다. 꼭지가 단단히 돌아버린 대처 총리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당장 포클랜드에 원정군 파견을 지시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영국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영국을 이빨 빠진 호랑이라고 무시했지만 호랑이는 호랑이였습니다. 영국은 핵 잠수함 컨커러, 경항모 허미즈와 인빈서블은 물론 자국산 수직 이착륙 전투기 해리어를 한 대라도 더 가져가기 위해 민간 컨테이너선인 아틀랜틱 컨베이어호까지 동원합니다. 이것도 모자라 호화 크루즈 여객선인 퀸 엘리자베스 2세호에도 특수부대인 SAS와 SBS, 해병 코만도 등의 병력을 가득 채우고 포클랜드로 출발하며 드디어 제국의 역습이 시작됩니다. 한마디로 영국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부분의 전력을 박박 긁어 모았던 겁니다. 영국은 지구 반바퀴를 도는 긴 항해 후 4월 말 포클랜드 제도 동쪽의 사우스 조지아 섬에서 첫 교전이 벌어집니다. 이 전투에서 아르헨티나군의 잠수함 산타페호를 격침시키고 사우스 조지아 섬을 가볍게 탈환합니다. 5월 1일 영국의 벌컨 폭격기가 포클랜드 섬의 비행장을 공격하며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됩니다. 벌컨 폭격기는 대서양의 어센션 섬에서 출발해 공중구비를 받으며 초장거리를 이동했고 영국 해군도 비행장에 한포 사격을 가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영국군 기동함대를 공격하기 위해 출동한 아르헨티나군의 미라주 전투기와 캔버라 폭격기가 함대를 보호하던 해리어에 격추당하기도 합니다. 당시 해리어는 최신의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인 5월 2일엔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영국 핵잠수함 컨커러가 아르헨티나군 순양함 벨그라노를 어뢰로 격침시킨 것입니다. 두 발의 어뢰에 명중한 벨그라노는 20여 분 만에 침몰했고 300여 명 이상의 승조원이 전사합니다. 비록 구형 순양함이긴 했지만 항공모함 베이티싱코 데 마요와 함께 아르헨티나 해군의 가장 막강한 전력 중 하나인 헤네랄 벨그라노가 격침되자 이후로 아르헨티나 해군의 수상 전력은 바다로 나올 엄두를 내지 못하게 됩니다. 항공모함 베이티싱코 데 마요까지 항구에 처박히자 이제 바다 위에선 영국 해군에 대항할 병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영국은 편한 마음으로 포클랜드 섬 공략 작전을 시작합니다. 항공모함이 항구에 짱박히자 미라주 같은 아르헨티나군 전투기들은 본토에서 출격해야 했고 전투 공역에서의 채공 시간이 5분여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환호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틀 뒤인 5월 4일 아르헨티나군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아르헨티나 해군의 쉬페르 에탕다르 공격기가 프랑스제 액조세 미사일로 영국 해군의 최신형 42형 구축함 셰필드를 격침시킨 것입니다. 저공으로 침투한 쉬페르 에탕다르 2기는 세척의 42형 구축함을 향해 액조세 2발을 발사했고 불운하게도 셰필드에 한 발이 명중합니다. 프랑스어로 날치라는 뜻의 액조세 미사일은 수면 위 1, 2m 정도의 낮은 고도로 비행하는 C 스키밍 기술이 적용된 미사일이었습니다. 액조세는 셰필드의 전투정보실에 정확히 명중했고 셰필드는 불길에 휩싸여 4시간여를 바다 위에 떠 있었습니다. 이 공격으로 승조원 20여 명이 전사했지만 다행히 대형 폭발로 이어지진 않아서 많은 승조원들이 구출됐습니다. 생존자 중에는 전투정보실을 잠깐 떠나서 함장실에서 쉬고 있던 함장과 다른 장소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던 대공전 장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셰필드는 영국으로 예인 중에 침수되어 결국 5월 10일 침몰합니다. 셰필드는 방공 구축함으로 설계되었지만 예산 부족으로 인해 많은 부분이 생략된 구축함이었습니다. 셰필드는 시다트 대공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었지만 화기 통제 레이더 자체는 적어도 표적을 추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다 위를 스치듯이 날아오는 액조세를 방어할 근접 방어 무기도 없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대부분의 함정에 팔랑스 같은 근접 방어 무기가 장착됩니다. 또한 함대 방공을 담당하던 항공모함 인빈서블의 레이더는 공격 20여 분 전에 쉬페르 에탕다르의 신호를 발견했지만 전날 있었던
비슷한 오류 접촉 보고들 때문에 이 신호도 오류로 분류하며 대공경보를 발동하지 않는 치명적 실수를 저지릅니다. 슈페르 애탕달의 조종사들은 미사일 발사 후 급하게 도망가느라 자신들이 셰필드를 격침시킨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언론의 기사를 보고 알았다고 합니다. 또한 셰필드 격침으로 일약 슈퍼스타가 된 프랑스의 액조세 미사일은 유명세를 타며 상업적으로 대성공을 거둡니다. 우리나라도 이 미사일을 구입했습니다. 이후 본격적인 상륙작전에 앞서 계속해서 해상에선 치열한 교전들이 벌어집니다.